남편과 10년 결혼 생활 끝났습니다. 이 정도면 오래 산 거죠? 거짓된 결혼 생활 헤어지고 나니 이렇게 좋은 걸 왜 그렇게 미련 맞게 살았다는 걸까요? 남편과 제가 이혼하는 과정이 참 더러웠고 치사하고 그때를 생각하니 또 분한 마음이 드네요. 그래도 뭐 이혼하길 잘했죠? 저는 남편을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제 친구가 친구의 오빠라면서 의사인데 독신주의다. 그 동생이 자기 오빠가 너무 아깝다면서 누군가는 좀 소개시켜달라고 하는데 친구 말이 제가 잘 어울릴 것 같으니까 한번 만나보면 어떻게 했냐고 하더군요. 제발 자기 오빠 결혼만 좀 시켜달라고 했나 봅니다. 왜 그렇게 결혼을 못 시켜 안달이냐고 했더니 장남이고 또 의사인데 부모님이 얼마나 속 타겠냐고 이물까지 호언한데 뭐가 부족해서 결혼을 안 하는지 너무 힘들어 하신다네요. 오빠가 독신주의자라면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아무 이유 없답니다. 문제도 없는데 왜 결혼을 못하는 거 안 하는 걸까요? 부모님 때문에라도 보내야 된다고 하니 그래 만나보지 뭐 노력이 가장해서라도 가보자 하고 갔는데 제가 걸린 거죠. 남편과 여동생이 나왔고 저와 제 친구가 나갔죠. 누가 봐도 훈남이라고 할 정도로 큰 키에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이 소개팅 자리에 앉았을 거라더군요. 그럼 이해되시죠? 저런 남자가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여동생이 저를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디 가서 인물로 기죽지는 않습니다. 저 말이죠. 여동생이 오빠를 소개하더군요. 자기 오빠는 내과 일하면서 내과에서 나이 40살이 될 때까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도 없고 사귄다고 데려온 여자도 없답니다. 남편도 처음엔 시큰둥했다가 나중에 저에게 관심을 주었습니다. 제가 오히려 관심을 주지 않았거든요. 뭐라고 해야 하나? 왜 재수탱이 재수없는 남자였거든요. 잘난 척하는 그래서 실은 내색 팍팍 너무내도 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는지 먼저 만나자, 밥 먹자, 데이트하자 조르더군요. 사람 사귀는 거 싫다고 할 땐 언제고 왜 매일 만나자고 조르냐고 귀찮다고 했죠. 이젠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다. 사람이 왜 사랑하고 결혼하는지 알 것 같다 이러면서 따라다니더군요. 그렇게 1년 사귀고 결혼했습니다. 그랬던 그렇게 저를 쫓아다녔던 남편이 결혼하고 변하더라고요. 몰랐습니다. 저와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에 관심 없던 사람이 뭔가 우리가 좋아하는 맛을 알게 되면 끊지 못하잖아요. 그 맛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어느 순간 여자를 알게 된 거고 여자들이 주파를 던지면 예전엔 관심이 없었다가 저와 결혼한 이후에는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만나게 된 거죠. 결혼 후 2년 만에 임신을 했고 육아로 늘 지쳐 있었습니다. 아이가 3살 되던 해부터 저는 다시 결혼 전에 하던 일을 시작했어요. 친정엄마가 도와줄 테니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활동을 해야 건강도 좋아지고 육아 스트레스도 받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덕분에 학원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동생이 저 대신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덮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지 않았다 보다 관심 갖는 걸 싫어했어요. 잔소리 자체를 못하게 했으니까 저도 귀찮고요. 서로 편하게 잘 지내자 그랬죠. 아예 모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병원에 가는 것도 특별한 일 아니면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뭘 하든 신경 쓰지 않았죠. 학원 일하고 아이 자라는 거 보면서 결혼 후 9년이 되던 해에 남편의 이중생활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갖다 달라고 하는 서류를 들고 병원에 갔는데 진료 중이라고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간호사와 차 한잔하면서 병원 일에 관해서 듣고 있었죠. 진료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호사도 이상해서 무슨 소리지?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젊은 여자가 진료실에서 나왔습니다. 문제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남편의 얼굴이 이상한 겁니다. 헤어스타일도 자고 일어난 사람처럼 허트러져 있고 가까이 가서 얼굴을 보니 남편의 입술에 여자 립스틱이 묻어있는 거였어요. 아, 그랬구나. 좀 전 그 여자와 키스를 한 거구나. 알았죠. 저는 입 닫고 진료하라고 쌀쌀 맞게 말하고 지금껏 그따위로 행동하면서 병원 일하고 있었던 거냐고 한마디 해주고 나와버렸네요. 조용히 지냈다는 것이 이상하긴 했죠. 말도 뺀질, 얼굴도 뺀질, 얼굴은 믿을 게 못 되더라고요.
자기가 처신을 잘한다고 했기 때문에 믿었죠. 학원에 오는 길에 전화가 여러 통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가서도 친정엄마 앞에서 전혀 내색하지 않았죠.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남편에게 관심도 없었고 부부 사이에 진한 스킨십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싫어해서? 아닙니다. 남편은 요즘 늘 12시가 다 되어야 들어왔고 또 새벽이면 나갔어요. 바쁘다는 건 핑계였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별다른 스킨십은 없었어요. 아름다운 구속은 그렇게 끝났던 것 같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온 남편이 오해라면서 그 여자가 강제로 뽀뽀하고 도망간 거다. 한 번만 만나달라 와서 꼬신 거라고. 자기는 넘어가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사세요. 제가 뭐 하나요 하고 비꼬듯 말하고 딸아이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상대하기도 싫었거든요. 친정엄마 옆에서 같이 잠들었네요. 눈물이 나긴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기로 했죠. 제가 모르는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알고 지내던 간호사분께 도와달라고 남편의 하루 일과와 통화 내용을 듣고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원장님 행동이 요즘 수상했는데 문자로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만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남편의 수상한 행동 보고 작전이 시작되었죠. 첫날부터 날아온 문자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영상 안에는 두 여자가 나왔습니다. 매일 찾아오더군요. 아니 무슨 병원을 그렇게 매일 찾아옵니까? 진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약하고 들어가서 남편하고 키스하고 그 영상을 보는데 한숨밖에 안 나오더군요. 일주일 정도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는데 학원으로 저를 누가 찾아왔더군요. 제가 어디 내과 원장의 아내인 줄 알고 찾아왔다면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는데 남편의 내연이었습니다. 내 동생이 이 미친 여자가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고 하니까 자기는 당당하다면서 결혼한 줄 나중에 알고 이렇게 찾아온 거라고 말했습니다. 병원 밖에서 1년을 만났지만 자신 말고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고 찾아갔더니 유통기한 1년 끝났다고 했다네요. 서로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왜 질척이냐면서 그만 가라고 했답니다. 나한테 왜 찾아왔느냐, 원하는 게 뭐냐고 했더니 자기 몸 망가지는 것도 싫고 아이는 수술할 건데 위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못 준다고 하더라. 그래서 찾아온 거랍니다. 그것 때문에 화도 나고 분하다고 하더군요. 왜 분하냐고 본인이 스스로 자처한 거 아니냐고 했더니 당분간 수술 받고 쉬어야 하니까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어쩝니까? 1,000만 원을 입금해 주었죠.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군요. 이런 아내를 두고 바람 피우는 남편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그 남자 말로는 아내가 봐야 마음이 가지 하던데 저를 보고 많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너무 동안이고 미인이라면서 바람 피우는 건 답이 없다면서 혼자 중얼중얼하더니 갔습니다. 여동생이 어쩔 거냐고 가만히 있을 거냐고 하는데 조금 기다려봐라. 우리 부부 거리 생긴 지 오래다 했죠. 왜 그러고 사냐고 하는데 제 자신이 이해가 되진 않더라고요. 저도 저를 잘 알겠습니까? 잘 알지 못하죠. 그냥 아이가 있으니까 살고 있었던 거고 특별한 거 없으니 살았고 남들 그렇게 산다고 하니까 그래요. 딱 그게 저였죠. 남편을 좋아하는 마음은 솔직히 여전히 있습니다. 그냥 관심이 가지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병원으로 찾아갔고 진료실에서 잠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사진 한 장을 내밀었죠. 바로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위자료를 받고 간 그 여자가 주고 간 것이었죠. 초음파 사진을 보더니 뭐냐고 아무렇지 않게 물어왔어요. 얼굴 표정도 참 구역질 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당신 내 연녀가 나를 찾아와서 주고 간 초음파 사진이다. 왜 그러고 사느냐고 당신 유부남이고 하나의 아빠인데 무슨 생각으로 사냐고 물었죠. 그리고 여자들이 있는 술집 가는 거 다 안다. 직업을 가진 그 여자들만 만나라. 조심하지 그랬냐고 했더니 남편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어디까지 하냐고 물었습니다. 병원에 와서 꼬대기는데 어떻게 안 넘어갈 수 있냐고 술집 여자는 그 맛이 없다나 뭘 하나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긴장감이 없대요. 전혀 설레지 않는다면서 싫다는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쳐다보기도 싫어서
뺨 한 대 갈게 주고 진료실을 나와버렸네요. 며칠 집에도 오지 않더라고요. 뭐 외박이라니 이러고 말았죠. 또 다른 여자가 생겼나 보죠. 며칠 지나고 병원 간호사가 아주 많이 놀란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를 해왔습니다. 갔더니 병원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냐니까 한 여자가 매일 오는데 병원 원장 사무행세를 하고 돌아다닌답니다. 자기가 애인인데 결혼할 거라고 아주 난리도 아니라네요. 제가 아내인 줄은 몰랐나 봅니다. 간호사분들께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죠. 진료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나중에 남편과 함께 나왔더라고요. 제가 앉아 있는 걸 남편이 보고는 그 여자 등을 떠물면서 빨리 가라고 보내더라고요. 남편은 진료실에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하자면서 제 손을 잡고 끌다시피 들어갔죠. 진료실 안에서 별 핑계를 다 대는데 그래서 뭐 어쩌자고 뭐 어쩔 건데 결론만 말하라고 했죠. 저의 냉정이 참 무섭다면서 이런 여자라 바람 피우는 게 다 제 탓이라네요. 왜 자기를 밀어내냐면서 또 제 탓을 하더라고요. 이혼하자는 거면 이혼하자 했죠. 그렇게 쉽게 말하냐고 하길래 이혼 생각하니까 저 여자가 여기서 대놓고 저러고 다니는 거 다니냐고 다니면서 간섭을 하던데 묵인한 거 아니에요 했죠. 마음껏 제 탓하고 바람 피우며 살라고 했죠. 남편이 바람 피우면 난리를 쳐야 하고 울고 불고 다신 못하게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어떻게 저렇게 꿋꿋하게 자존심을 세우고 있냐고 하길래 난 당신을 믿었다. 그 믿음이 배신을 당해서 회복 불가능이라 포기하는 거라고 했죠. 제 성격이 남들 보기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전 그래요. 넌 너고 난 나다. 서로 간섭하지 말자. 뭐 이해는 한다. 그렇습니다. 믿음에 배신당하면 다시는 돌아가지 않죠.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남편에게 실망을 해도 바라는 것이 없으니까 화를 낼 이유도 없는 것이죠. 남편을 의지하고 산 건 아니잖아요. 그 남자 없으면 못 산다. 그런 제가 아니라서 더 그랬나 봅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정말 많이 화낼 일이 생겼죠. 아 정말 이젠 좋아하는 마음조차도 없어지는구나. 이제 미움이 되는구나 생각했죠. 그렇게 미움으로 지내게 되었네요. 누군가 미워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었지만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 여자가 나타난 겁니다. 문제는 그 여자가 미혼이 아니라 유부녀였다는 게 더 문제였죠. 병원으로 찾아와서 남편과 다투고 있는 사이 간호사분이 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얼마나 창피하든지요. 바람둥이로 소문난 것도 모자라서 임신 잘 시키는 남자로 소문나게 생겼네요. 그 여자가 임신했으니까 이혼하고 같이 살자고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준다고 더 큰 병원이 필요하면 자기 건물에 옮겨준다면서 결혼하자고 매달리는데 아주 재밌는 구경거리였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남편이 못 볼 걸 본 표정으로 진료실을 나와서 병원 밖으로 가버렸습니다. 진료는 다른 의사가 대신 맡아서 했고요. 그 여자를 데리고 학원으로 왔죠. 병원이 시끌시끌했거든요. 학원으로 따라온 여자가 저를 보더니 누구냐고 묻길래 그 남자 아내라고 했습니다. 많이 놀라더군요. 아내인데 아무렇지 않냐고 자기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냐고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다고 했죠. 사실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당당하게 이혼하고 남편과 재혼할 거라면서 저에게 양보해달라더군요. 이런 거 다 봤으니까 어떻게 살 거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땐 조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참고 참았던 화가 머리끝으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걸 느끼고 있었죠. 아, 이제 못 참겠다 싶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고 남의 남편과 바람 피우고 아이까지 가졌으면 얼굴 숙이고 조용히 다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죠. 당신은 아무리 그래봤자 불륜냐고 내 남편은 불륜남이다. 알고 있냐고 그리고 내 남편은 아이라는 걸 어떻게 믿느냐? 당신은 지금 결혼한 유부녀고 남편이 있지 않냐고 했더니 남편하고 잠자리 안 한 지 오래됐답니다. 그래서 제 남편의 아이가 확실하다네요. 이혼해달라고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조만간 하게 될 거라면서 자기는 절대로 물러나지 못할 거라고 하고 큰 소리를 내더니 갔습니다. 집으로 와서 남편을 기다렸죠. 남편을 보자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바람 피울 거면 제대로 피우던가 이제 유부녀까지 건드리냐고 했더니 정말 그럴 줄 몰랐답니다. 임신이 될 줄 몰랐다니
말이 되냐고요. 저와 나눈 이야기를 다 해주었습니다. 이혼해달라고 양보해달라고 했다고 남편은 이혼은 안 할 거랍니다. 자기가 아무리 내놓은 남편이어도 이혼은 안 할 거라네요. 남편의 뺨을 때리면서 한마디 제대로 했죠. 내가 미워하면서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내가 나를 갉아먹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매일 잠자리를 하고 밖에서 돌고 있는데 집에 있는 내가 어떨 것 같으냐. 나는 뭐 버려진 쓰레기 취급하는 남편을 내가 남편이라고 생각해야 하냐. 미움만 쌓이고 있고 이제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에 증오라는 단어를 붙일 것 같으니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이혼하고 여러 여자 만나면서 살라고 했습니다. 증거는 다 모았고 유치액 배우자니까 당신은 아무 말 못한다. 이혼하자 했죠. 내가 당신을 미워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게 얼마나 지옥 같은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신 아이 가진 그 여자나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왜 자기를 미워하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물었죠. 당신은 왜 나를 두고 바람 피우고 다른 여자를 안고 있냐고요. 저와 결혼한 이후 여자를 알아버린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 탓이라고요. 그리고 자기 몸속에 바람둥이 유전자가 있는 것 같답니다. 아버님이 바람을 피우셔서 엄마를 힘들게 했는데 그 유전자가 자기에게 있나 보대요.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봐서 결혼도 안 할 생각이었는데 저와 결혼한 이후 변해버렸다면서 제 탓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 저에게 미쳐있는 남편을 봤죠. 좋았다고 해야 할지 힘들다고 해야 할지 매일 저를 힘들게 하는 남편에게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임신을 하고 나니까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죠. 임신하고 남편을 받아주기엔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느 날 이후부터는 집에 늦게 들어오면서 여자 향수 냄새에 머리카락도 붙어져 있고 수상했죠. 그래서 알았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있구나. 바람을 피운다는 증거를 들이미고 싶었지만 찾을 수 없었기에 그냥 있었죠. 왜냐하면 병원에도 여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향수 냄새가 묻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기회를 엿보다가 병원에 오는 환자들과 바람 피운다는 걸 알게 되었고 도움을 받고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 말하진 않았지만 남편에게 제 마음은 말했네요. 여자들도 자기를 보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자기 탓만은 아니라고 하는데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였어요. 모든 남자들이 그렇게 사는 건 아니라고 가정이 있으면 지켜야 할 선을 넘지 않고 잘 지키며 산다고 했더니 지금은 그러기 쉽지 않다네요. 남편과 아무리 말해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 임신한 불륜의 남편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피가 터진 얼굴로 그 여자의 남편과 싸우고 있는 제 남편을 보니 편들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병원에서 그러고 있는 게 싫어서 말렸을 뿐이에요. 진료 환자가 없어서 다행이었죠. 잠시 병원 문을 닫고 간호사분께 부탁드린 후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 남편 말로는 이혼해달라면서 제 남편과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해주었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아내의 말을 듣고 달려왔다면서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더군요. 저는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죠. 장면이 참 재밌었어요. 한 남자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게 이혼할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 상관내 소송은 할 거니까 위자료 준비하라고 했고요. 얼마든지 준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건물주니까 뭐 돈이야 많겠죠. 그 여자 남편이 부탁하길래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죄송하다면서 무릎을 꿇고 빌긴 하더라고요. 남편과 이혼은 쉽게 처리되었습니다. 그 여자도 이혼하고 남편에게 온 것 같더라고요. 병원은 소문이 나서 다른 도시로 그 여자가 건물을 통째로 사서 옮겨갔다네요. 근무하던 의사들도 같이 갔고 병원이 커진 만큼 페이 닥터도 더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가신 간호사분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그만하셔도 된다고 해도 남편과 관련된 일이 생기면 모른 척 보내주시겠다고 하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딸 아이를 한 달에 한 번 보러 오더니 어느 날부터는 일주일에 2번씩 보러 와서 친정엄마가 해주시는 밥도 먹고 가는데 참 이 사람 답없다. 어이가 없었죠. 같이 살긴 하지만 재혼은 안 했답니다. 그게 무슨 논리냐고 했더니 서류에 도장 찍는 일은 없을 거라네요. 저에 대한 미안함으로 그건 지키고 싶다면서 절대로 혼인신고는 안 하겠다고 했답니다. 나중에 그 여자가 출산을 했고 친자 검사를 했는데
남편 아이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는 정말로 하지 않더라고요. 그 여자에게 딱 하나 그것만 해주면 같이 산다고 한 모양입니다. 둘이 참 미안한 사람이죠. 남편은 그 이후에도 딸 아이를 핑계 삼아 자주 저에게 왔습니다. 친정엄마는 놔두라고 하시더라고요. 딸 아이가 아빠를 아주 잃은 것보다 낫다고 하시면서 저렇게라도 잘하니까 어디냐고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시누이에게 이 사실을 모두 말했죠. 기가 차면서 결혼해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바람이나 피우고 그것도 여러 여자 오빠가 그럴 줄 몰랐다고 저한테 많이 미안해했습니다. 왜 시누이가 미안해야 하냐고 내 선택이었고 오빠가 저럴 줄 누가 알았겠냐고 본인도 몰랐던 바람둥이 유전자가 나온 거라는데 그냥 잊어버리라고 했네요. 실망이라면서 이혼했어도 여전히 가족이니 가끔 보자더군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께는 나중에 따로 찾아뵙겠다고 했네요. 어느 날 남편과 재혼한 그 여자가 저를 찾아왔다군요. 울면서요. 왜 왔냐고 우리가 만날 일이 뭐 있냐고 했더니 이혼한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운답니다. 제게 말을 하는데 제 문제가 아니라고 알아서 하시라고 했죠. 울면서 갔는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안 편하겠구나. 지금이라도 헤어지길 잘했다 싶었죠. 나중에 듣기로 간호사분이 문자를 주셨는데 그 여자가 병원에 없고 전쟁을 치렀다네요. 매일 감시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바람을 피우시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저것도 병 같다고 병인 게 분명하다고 혀를 꿀꿀 차는데 제가 그랬네요. 자신이 자신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내면에 잠재된 바람기를 불러낸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병인 건 확실하다고 말했네요. 바람 피우는 개 병적으로 되어버린 남편을 보면서 안타깝다고 해야 할지 나쁜 인간이라고 욕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딸 아이를 보러 왔을 때 왜 그렇게 사냐고 제발 병인 걸 인정하고 치료 좀 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로 인해서 시작된 거니까 저한테 책임지라면서 내가 여자를 알게 된 건 너 때문이니까 이제 부부도 아니고 연인처럼 지내도 되지 않겠냐면서 자기와 잠자리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정신 나간 놈이라고 두들겨 패버렸습니다. 내가 상간녀가 되길 바라는 거냐고 했더니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뭘 걱정하냐고 전 부인인데 만나면 뭐 어떠냐고 책임감 없는 말을 하길래 미쳤다고 쫓아버렸네요. 내가 미움으로 살았다. 내 인생을 망친 당신을 증오했다. 이제 겨우 조금 가라앉았는데 다시 떠오르게 하냐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다시는 오지 말라고 딸이 보고 싶으면 딸만 보라고 했네요. 딸 아이에게는 잘 놀아주고 아빠 놀은 제대로 하거든요. 친정엄마가 항상 동행하시는데 바람 피우는 것만 아니면 좋은 아빠라고 하시더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사람이긴 하죠.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고생은 좀 많이 했나 봅니다. 저를 찾아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면서 그 여자와 헤어지기로 했다면서 병원은 어차피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거라 아예 아빠인 건 맞으니까 병원은 계속하고 양육비만 보내달라고 했답니다. 그 덕분에 정신 차렸다고 제가 잊혀지지 않아서 더 그런 행동을 한다면서 병원 치료 다닐 테니까 제가 같이 다녀만 준다면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더군요. 친정 어머니께 의논 드렸더니 같이 살자는 것도 아니고 딸 아이 생각해서 남편이 이번 기회에 정신 차리게 도와주라셨네요. 그래서 몇 달 병원에서 상담받고 치료받는 걸 도와주긴 했습니다. 지금은 바람 피우는 것 같진 않습니다. 혼자 지내면서 딸 아이와 만나고 있는데 친정 엄마가 같이 가셔서 반찬도 해놓고 오신다더군요. 당신 딸 고생시킨 사위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냐고 여쭤보면 너도 돕고 있지 않느냐 다 손녀 생각해서 그런 거지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오직 딸 아이만 생각하고 봅니다. 손 한 번 잡은 적 없어요. 각자의 삶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무덤덤한 사람인 건 저도 알아요. 뭐 제대로 한번 해보지 그랬냐 듣기도 해요. 성격상 어렵습니다. 성인인데 자기 행동에는 책임을 져야죠. 저에게서 마음이 멀어진 건데 굳이 마음 멀어진 사람을 뭐하러 잡아요? 다시 돌아와도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부부관계잖아요. 미련 두면 뭐하나요? 괴롭기만 하죠. 매달렸다면 더 힘들어졌을 것 같습니다. 지지고 볶고 그래야 하나요? 그래도 헤어질 것 뻔한데 못 알아요. 이젠 홀가분하게 삽니다. 다신 남자로 인한 상처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위한 인생을 살겠지만
굳이 사랑을 만들고 싶진 않아요. 응원해 주실 거죠? 남편은 어쩌고 지내느냐고요? 병원 일은 잘하고 있다네요. 여자분이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모르죠. 여전히 저를 못 잊는다고 연락이 오긴 합니다. 그래도 재결합은 없습니다. 지금이 너무 좋거든요. 이상한 성격의 저라고 친정 어머니께 듣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냥 이렇게 살 겁니다. 저는 저잖아요. 모두 자신을 위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큰 병원이라 어디 지역이다 뭐다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네요. 자세한 내용을 각색하다 보니까 줄인다고 줄이긴 했습니다. 남편의 바람으로 편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에게 상담하는 동안 내내 오셨어요. 여러 번 찾아오셨고 힘들어 하셨지만 지금은 잘 지내고 계세요. 여자인 자신이 잘못해서 이런 파탄이 생긴 걸까요? 후회도 하시고 미련을 두기도 하셨는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갖지 말라고 했죠. 잘 이겨내셨고요. 다른 삶을 살다가 만난 부부가 완전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 다른 삶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일 뿐 같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면서도 어려운 게 부부 생활이잖아요. 그냥 다름을 인정하고 살 수밖에요. 양말 뒤집어 내놓는다고 다투는 부부가 많은 것도 그래서 아닐까요? 그런 사소한 문제가 쌓여 이혼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름이 싫은 거죠. 바라지 마세요. 맞춰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사랑하니까 그것조차 인정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부부가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사랑에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 주고 돌보아야 싹이 나고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듯이 물을 또 너무 많이 주면 썩고 덜 주면 말라 죽고 부실한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적당한 물을 주고 적당한 관심과 사랑을 주면 그 나무는 잘 자란답니다. 주변 잡초도 뽑아주고 영양분을 위해서 비료도 한번 주고 무엇보다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봐주면 된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